안녕하세요, 호연입니다. 오늘은 드디어 새로운 컴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그렸던 구슬 아이스크림 그린 영상을 가지고 녹음해봤어요. 유튜브와 트위치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그렸던 구슬 아이스크림이고요. 풀 버전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. 이게 과정상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좀 아쉽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편집을 해서 올려봅니다. 구슬 아이스크림은 제가 직접 고른 소재는 아니고요. 처음에 디저트를 한번 그려보자. 근데 뭘 그려야 할지 모르겠네? 순간 생각이 안 나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구한 다음에 제비뽑기로 뽑은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. 사실 여러 가지 소재들이 많이 나왔어요.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제가 가장 까다로울 거라고 생각해서 안 뽑았으면 했던 소재가 구슬 아이스크림이었거든요. 어쩌다가 이렇게 뽑혔네요.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 너무 그리기 싫어, 진짜 싫어 이렇게 짜증을 낸 건 아니고 약간 처음 그려보는 소재이기도 했고요. 구슬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여러 개 나와가지고 그리기 까다로울 것 같은 거예요. 그냥 생각만 해도 까다로울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좀 두려웠는데 이렇게 소재가 잡혀가지고 그렸습니다. 실제로 그리는 과정도 좀 복잡했어요. 간단히 그냥 동글동글한 것만 그리면 되지 뭐가 어려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채색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좀 여러 가지더라고요. 우선은 구슬 아이스크림이 되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 제일 알록달록하게 다양하게 보일 수 있는 레인보우를 선택을 했거든요. 이 레인보우 맛이 구슬 아이스크림 중에 가장 다양한 색깔로 얹어져 있는 맛 중에 하나인데요. 빨간색, 주황색, 약간의 하늘색, 약간의 연두색, 흰색 이렇게 섞여져 있는 아이스크림입니다. 그 중에는 뭐 초코맛도 있고 딸기 맛도 있고 그랬는데 약 2가지 정도 색깔로 아이스크림을 그리면 되게 단조로워 보일 것 같더라고요. 또 다양하게 그리자라고 생각을 해놓으니까 이게 자칫하면은 엄청 촌스러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보통 여러 가지 색깔이 한꺼번에 그림 안으로 들어왔을 때 과하게 되면 그림이 좀 촌스러워집니다. 그러니까 원색 같은 거를 어떻게 배열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림 분위기가 확 바뀌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촌스러운 걸 싫어합니다. 촌스러운 걸 지양하는 편이라 되도록이면 촌스러워지지 않게 하자 라는 방침을 미리 세워둔 채 그렸고요. 이게 구슬 아이스크림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채색을 해주긴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채색해주면서도 덩어리감이 느껴져야 되고 어디가 주목받아야 될지 어디가 풀어져야 될지를 생각을 해서 그려야 하다 보니까 막 미친듯이 묘사를 해줘야 될 부분 아니면 덜 묘사해줘야 될 부분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리기도 좀 어려웠고요. 여러모로 까다로웠는데 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그렇게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그려서 그런가 결과물이 더 잘 나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. 구슬 아이스크림의 경우에는 초벌 단계가 굉장히 길었어요. 초벌이라는 게 보통은 중심이 될 부분과 중심이 되지 않을 부분의 그 순서를 맞춰놓고 안 그려진 부분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한 번씩 쭉 훑어주는 단계거든요. 근데 이게 동글동글한 걸 계속 그려야 되다 보니까 약간 그 초벌 단계에서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지금쯤 이제 중간 단계가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. 이제 이 부분부터는 끌어낼 부분, 이 그림 중에서 내가 가장 뽐내고 싶은 부분 그런 부분을 이제 강조해주고 덜 시선이 가도 좋겠다 하는 부분은 이제 덜 묘사해주고 그런 관계를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간 부분은 오히려 초벌보다는 수월했습니다. 그리고 사실 저 지금 그리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. 개인적으로는 캐러멜 소스가 뿌려진 아이스크림, 바닐라 아이스크림인데 그려놓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와플 아니냐고 하셔서 다 당황스러웠습니다. 와플이 아니라 아이스크림 위에 캐러멜 소스가 뿌려진 거고요. 사실 뭐 와플이라고 생각하셔도 할 말이 없네요. 다 그려놓고 보니까 저도 와플 같더라고요.
이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. 아, 저렇게 그리면 와플 같아 보이는구나. 저렇게 그리지 말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시럽이 흐트러진 거를 그렸어야 되는데 너무 굵기가 일정하게 시럽을 그리는 바람에 좀 딱딱해진 것 같아요. 다음부터는 저렇게 그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중간 단계에서부터 이제 크게 강조되어야 될 부분, 강조되지 말아야 될 부분을 나눈 다음에는요. 아무래도 파르페 컵 안에 들어있는 구슬 아이스크림과 과일들이기 때문에 유리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과 유리 밖으로 나와 있는 모습의 차이점을 드러내줘야 됐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해줘가면서 최대한 파르페 컵 위에 있는 바깥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많이 묘사해줬어요. 촌스러지지 않으면서도 많이 묘사하고 많이 튀어나오게 그 부분을 제일 고려하면서 그려줬습니다. 일종의 밸런스였던 것 같아요. 균형이 중요했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덜 칠하고 더 칠하고 어느 부분을 더 묘사하고 덜 묘사하고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고민하면서 그렸습니다.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해서 덜 들어가야 될 부분에 과하게 들어가면은 전체적으로 균형이 안 맞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정신을 놓고 그리면 안 되는데 제가 사실 이거 그리면서 당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살짝 정신을 놓고 그리다가 실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좀 모른 척하고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그때마다 수습을 했죠. 조금씩. 최종 결과물을 봤을 때는 그나마 그런 부분들은 많이 튀게 보이진 않아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구슬 아이스크림 중에서 흰색 부분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맛인지는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근데 흰색이 아이스크림이 있길래 일부러 안 그려준 부분도 있습니다. 보통 흰색 같은 부분은 애초에 종이가 흰색이어서 주변부를 눌러줘서 채색을 해버리면 흰색이 튀어나오거든요. 그거를 좀 고민을 해보면서 그렸고요. 밑에는 복숭아, 그리고 바나나, 맨 아랫부분에는 일종의 생크림 플러스 약간 초코 시럽이 섞인 그런 걸 표현을 해봤어요. 동그러니 파르페잔에 넣어져 있는 아이스크림을 그리기는 좀 아쉬워서 구슬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부분, 그런 부분도 추가로 그려봤고요. 이번에 파르페잔은 제가 평소에 유리잔 색칠할 때 보통 블루 계열을 섞어가지고 채색을 했는데 그레이 계열로 바꿔서 채색을 해봤습니다. 그레이 계열이 조금 더 차분하고 실제 유리잔이랑 비교해봤을 때 블루 계열보다는 그레이 계열이 잘 어울리더라고요. 제가 원하는 방향이랑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레이 그 외에 이제 안 그려준 부분을 마무리하고요. 조금 더 세심하게 채색해줘야 될 부분 채색해주고 드러내줘야 될 부분은 이제 색연필로 좀 더 드러내준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완성을 마무리 지었습니다. 늘 그렇듯이 색연필로 마무리를 하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이미지가 보이더라고요. 수채화로 그린 다음에 색연필로 마무리하는 방식이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유튜브와 트위치에서 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랜덤으로 방송을 하니까요. 저녁 8시부터 9시 사이에 방송 시작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쓱 들어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럼 다음 그림 톡톡 영상에서 또 뵐게요. 안녕.